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이썬에서 함수와 모듈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정의 함수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빌트인 함수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듈과 패키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예외 처리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에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빌트인 함수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빌트인 함수들을 이미 우리는 사용하여 왔습니다. 라이브러리와 모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파이썬 기반의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부 모듈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 함수 정의는 define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괄호를 이용하여 구조화하지 않으므로 인덴트를 이용하여 내부를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함수를 사용할 때 우리는 글로벌 변수와 로컬 변수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함수이고 지역 변수는 함수 영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함수 내에서 전역 변수 선언을 할 수도 있겠지요. 파이썬에서는 글로벌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글로벌 키워드를 사용하여 선언을 한 후 값 어사인은 별도로 해주어야 합니다. 이 예시 코드를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호출한 펑션 함수가 끝나고 나면 로컬 변수인 b는 메모리 안에서 사라져 프린트 구문을 수행을 할 때 b를 알 수가 없습니다. 파이썬에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파라미터는 고정된 개수를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함수 정의 시 초기 값을 선언하면 호출 시 파라미터 값을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되기도 합니다. 리스트와 같은 시퀀셜 타입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함수는 해당하는 시퀀스의 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해지지 않은 수에 여러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문을 이용하여 주어진 객체의 레퍼런스로부터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각각의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예시입니다. 리스트를 어사인하여 레퍼런스를 전달하여 직접 시퀀스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고정된 개수가 아닌 객체의 레퍼런스를 전달하여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수 호출 시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값을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시의 포인터와 같이 참조할 수 있는 주소를 전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때 메모리 내부에서는 다르게 동작했던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콜바이 밸류의 경우 함수 메모리 공간에 변수가 저장되고 변경되어 원래 메모리의 값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콜바이 레퍼런스는 어떻던가요? 함수에서 원래 메모리의 주소를 전달받아 원본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여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콜바이 밸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객체의 값이 아닌
객체 레퍼런스의 값입니다. 즉, 객체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콜 바이 오브젝트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시를 통해 각각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정수 등의 데이터 타입을 전달할 경우 콜 바이 밸류로 전달됩니다. 메인의 A 변수는 펑션 함수 수행 후에도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인 8은 함수 호출 시 생성되는 별도의 메모리 함수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즉, 함수가 종료되고 나면 사라지는 메모리입니다. 다른 데이터 유형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입니다. 숫자 0을 한 개의 요소로 가진 리스트 햄을 스팸이라는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하였습니다. 스팸 함수 내에서는 append 함수로 1이라는 숫자를 리스트 끝에 추가하였습니다. 스팸 함수 수행이 끝나고 햄 리스트는 변경이 되었나요? 변경이 되었다면 콜 바이 레퍼런스처럼 수행된 것이겠죠? 맞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전달되는 파라미터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 다르게 동작합니다. 함수 역시 오브젝트입니다. 우리는 함수의 파라미터로 또 다른 함수 객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객체를 시퀀셜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퀀스 데이터 타입이었습니다. 파이썬에서 하나의 리스트에는 여러 다른 종류의 데이터 타입들과 객체들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함수 객체 역시 리스트 요소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함수들이 포함된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 인덱스 번호를 이용하여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C에서 레퍼런스를 다루기 위해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직관적이죠. 파이썬은 사용자에게 좀 더 친화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내용의 함수는 define 키워드를 사용하여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람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람다를 이용하여 간단한 변수와 수행할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함수처럼 호출할 수도 있고 직접 아규먼트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여러 가지 빌트인 내장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들은 외부 모듈들을 특별히 임포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입니다. 모듈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메소드들을 모아놓은 패키지입니다. 빌트인 함수처럼 파이썬에서 표준 라이브러리로 제공하는 모듈도 있고 사용자가 모듈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드파티에서 개발한 여러 유용한 모듈들도 있습니다. 파이썬 빌트인 모듈 리스트는 sys 모듈을 임포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듈들의 함수들입니다. 매스 모듈은 수식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들을 모아놓은 표준 라이브러리입니다. 물론 좀 더 섬세하게 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외부의 서드파티 모듈인 numpy 등을 임포트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랜덤 모듈은 난수를 생성해 주죠. 랜덤은 0과 1 사이에
랜덤한 실수를 생성합니다. 정수형의 난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landint를 사용하여 범위를 정해주면 됩니다. 주어진 시퀀셜한 리스트에서 랜덤하게 요소를 선택하거나 셔플도 가능합니다. 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임 함수를 이용하여 현재 시간을 알아올 수 있습니다. 단 굉장히 큰 플로팅 포인트 숫자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숫자는 1970년 1월 1일 0시 0분부터 현재까지의 초 단위 숫자입니다. 이 초 단위 숫자를 이용하여 우리는 현재 시간을 계산하여 알 수 있습니다. 로컬 타임 함수를 사용하면 스트럭처 타임의 구조체 타입의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익숙한 스트링 형태의 시간을 받아오고 싶다면 asktime을 사용하세요. 슬립 함수와 함께 초 단위가 주어지면 그 시간 동안은 프로그램은 서스펜드 됩니다. 파이썬에서 모듈을 임포트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듈 이름은 파이썬의 파일명과 동일합니다. 모듈 이름을 이용하여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모듈명이 너무 길다면 좀 더 짧은 명칭을 이용하여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모듈명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바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큐레이터라는 나만의 모듈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모듈 이름은 .py를 제거한 파일명이 됩니다. 우리는 메인 코드 작성 시 name이라는 글로벌 변수를 조건문으로 확인하여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모듈에서 만약 이 라인이 없다면 어떻게 실행될까요? 모듈 역시 파이썬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함수 선언 외에 여러 실행 구문들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조건문이 없다면 모듈 실행과 상관없이 코드가 직접 실행될 것입니다. 작성한 모듈을 car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임포트합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키지는 모듈들을 모아놓은 디렉토리입니다. 하나의 패키지에는 여러 개의 모듈들을 그룹핑하여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패키지가 있다면 그래픽, 사운드 외에 여러 관련된 모듈들이 있을 것입니다. 파이썬 패키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름의 파이썬 파일이 각 디렉토리마다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언더바는 두 개이니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실 파이썬 3.3 버전 이후 버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파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3점대 버전 이전과 문법이 많이 달라져 이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아직도 2점대 버전이 동작 중인 시스템도 많습니다. 꼭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하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하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nit 파일 내부에 작성할 내용입니다. 사용할 패키지의 이름은 모듈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디렉토리의 이름입니다. my 패키지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하고 폴더 내부에는 3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init 파일과 사용할 모듈들을 폴더 내부에 둡니다. 이제 메인 코드에서 패키지의 모듈들을 임포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마이 패키지 폴더의 내부 파일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메인 코드에서 패키지 모듈들을 임포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이름, 즉 폴더명과 모듈명을 임포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이름을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합니다. 만약 init 파일 안에 모듈들을 먼저 임포트해 놓는다면 메인 코드에서는 패키지 명만 임포트하여 모듈 내부의 함수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exception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모든 exception들은 base exception에서 발생시킵니다. 발생한 exception은 try와 발생한 exception 메시지를 확인하여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exception들이 발생될 수 있으며 우리 역시 프로그램을 구현하면서 자료에서 보이는 다양한 예외 처리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신텍스 에러에서 인덴트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에러들이나 타입 에러, 밸류 에러, 네임 에러 등 다양한 에러들을 보았을 것이며 아마 모듈 이름이라든지 제대로 된 모듈이 아니라면 임포트 에러도 발생할 것입니다. 구문과 관련된 여러 신텍스 에러 내에서도 다양한 메시지들을 확인하여 어떤 에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임 에러라든지 임포트 에러, 타입 에러, 밸류 에러 등 다양한 에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익셉션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드 구현 시 발생하는 에러들에 대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디버깅도 용이할 것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 예외 처리를 해두어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에러를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조작할 때보다 실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예상치 못한 에러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개발자들의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이썬에 대한 기본 문법을 이해하였습니다. 파이썬 기반에 필요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행할 턴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또 다른 기본 개념인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갈 길이 멀지만 하나씩 실습해보며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